여러분, 코칭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코칭 교육도 받고 실제로 코칭 대화도 연습해 봤지만 막상 실습 시험을 보려 하니 걱정이 되시죠? 오늘은 KAC, KPC, KSC에서 ACC, PCC, MCC에 이르기까지 실제 대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코칭 자격증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코칭 실력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재선 코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민정입니다. 네,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먼저 편하게 불러드릴 호칭을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으시겠어요? 네. 민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민정 씨 정도면 편할 것 같아요. 민정 씨, 알겠습니다. 저도 편하게 코치님이나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온전히 민정 씨를 위한 시간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코칭이 어떤 건지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 처음이에요. 지인 소개로 오긴 했는데, 이게 혹시 상담이랑 비슷한 건가요? 좋은 질문이세요. 상담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코칭에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민정 씨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민정 씨가 말씀하시면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미처 몰랐던 것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대화 중에 혹시 불편하시거나 방향을 바꾸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났을 때에 무엇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어색한데요. 요즘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명예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몸무게도 10kg이 늘었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 자신을 꽤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풀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뭐 하여튼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군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답답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그 답답함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27년 동안 은행 다니면서 나름 독하게 버텼고 지점장까지 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망가진 것처럼. 맞아요. 그냥 살이 좀 쪘던가 아니라 제가 사람 자체로 느슨해진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냈는데 지금은 시작해도 며칠 못 가고 무너져요. 운동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생활 리듬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지금 민정 씨가 사람 자체로 느슨해졌다고 이렇게 하신 게 귀에 맴돕니다. 생활이 아니라 사람 자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오늘 여기에서 정말 알아보고 싶은 게 관리 방법일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혹시 이해일까요? 음,
사실 원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코치님하고 지금 말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제가 자꾸 저를 더 몰아치게 되는 거거든요. 음, 이유를 모르니까 이제 몰아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서 왜 이렇게 된 건지 뭐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지면 혹시 민정 씨에게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최소한 저를 혼자 자꾸 혼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도 더 정확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도 하고 거기서 지금의 이제 민정 씨한테 맞는 회복 방향을 찾는 것, 그러니까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대화하면서 혹시 더 중요한 게 보이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그때그때 방향을 좀 같이 조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코치님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 주제를 들고 여기에 앉아 계신 민정 씨 안에는 혹시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답답함이 제일 커요. 그리고 사실 창피함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말하기 싫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생각하기에 퇴직하고 편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편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제가 저를 통제를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너무 싫어요. 통제를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으시다. 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지껏 믿고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잠시 동안 이렇게 멈추어 있으셨는데 혹시 안에서 뭐가 좀 올라오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게 믿고 있던 저 자신이 흔들리는 게 참 힘들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힘들어도 억울해도 하기 싫어도 일단 해내는 사람? 그게 저였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 안에 지금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잘 모르겠다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민정 씨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가장 크게 있나요? 답답함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창피함이요. 제가 저를 통제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너무 싫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잠시 이렇게 좀 멈춰 계셨었는데 안에서 다시 한번 좀 무엇이 올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고, 일단 해내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게 저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요즘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아침이요. 거울을 볼 때, 그리고 또 옷을 입었을 때, 그리고 그때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싶고 스스로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이 이 정도 관리도 못하냐고 그런 말이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소리를 내 가지고 해보니까 어떠세요?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인데도 너무 듣기 싫네요. 그리고 속으로만 했던 말을 밖으로 꺼내니까 그 말이 되게 나한테 상처를 두고 거칠어요. 어, 그 말을 매일 듣고 있는 민정 씨는 어땠을까요? 움츠러드는 모습이에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아니고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해야 해 하면서 생각하면 몸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몸이 굳어요. 몸이 반발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은 그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그 반발은 제가 게을러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너무 오래 긴장하고 살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내 몸이 싫다라고 거부하는 것 같아요. 몸이 싫다라고 한다면 혹시 무엇에 대한 싫음일까요? 아마도 예전에 저를 몰아붙이던 그런 방식이요. 그리고 지금의 저가 부족함을 증명하듯이 살아가는 것이요. 예, 사실 제가 운동이 싫은 게 아니라 저를 다루는 방식이 싫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운동이 싫은 것과 저를 다루는 방식이 싫은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본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저를 너무 함부로 다뤘다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안 그랬었는데 저한테는 성과내는 도구처럼 썼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셨네요. 네. 제가 제 자신을 사람으로 안 본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은 언제쯤부터 이게 익숙해졌었을까요, 혹시? 아주 오래전인 것 같아요.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부족해 보여도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거? 학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또 여직원이라는 조건 안에서 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27년을 그렇게 사셨군요. 네, 맞아요. 그 독감이 없었으면 지점장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방통대도 그렇고, 애들 키우면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독감이 저를 지켜줬어요. 살아남게 해준 거죠. 지금 잠시 침묵을 하시면서 어디를 보고 계셨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 방식이 오히려 숨을 막아요. 결심하는 순간
이미 지치네요. 하기 전에 벌써 피곤해요. 민정 씨가 몸이 뭔가를 전하고 있다면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 방식을 놓으면 아예 늘어져 버릴까 봐 무서워서요. 채찍이 효과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못 놓겠네요. 그렇다면은 그 두려움을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채찍을 만약에 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완전히 풀어질까 봐 두려워요. 퇴직 후 인연이 거의 그랬거든요. 그 인연을 떠올리면은 제가 굉장히 나태하고 무기력했던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 실패, 공백, 자기 방치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너무 오래 김장하고 살았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은 렌즈로 그 2년을 한번 볼까요? 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원래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서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쉬게 됐을 때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0 아니면 100이요. 저는 모든 걸 도덕으로 판단했는데 상태라는 것도 있잖아요. 소진, 상실감 같은? 지금 민정 씨가 판단하고 상태를 구분하고 계시는데, 네. 퇴직 후에 저는 많이 지치고 방향을 잃고 필요 없어졌다는 느끼는 상태였어요. 역할이 사라지니까 공허감이 왔고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그 공허함 속에서 음식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위로였죠. 보상이었고 빈 시간 채우는 일이기도 했어요. 지금 그걸 말로 꺼내니 부끄럽기보다 이해가 돼요.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이해가 된다. 혹시 그 이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나요? 안타까움이요. 저를 계속 나태하다고 혼냈는데 사실은 많이 지쳐 있었고요. 위로가 필요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그 안타까움 안에 조금 더 머물러 보시겠어요?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저는 남들한테는 참 잘했거든요. 직원이 힘들면 왜 그런지 먼저 봤고요.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이유도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자신한테는 한 번도 고생했다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늘 다음 실적, 다음 승진이었으니까요. 좀 슬퍼요. 참, 그 사람 참 불쌍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게 꼭 남 얘기 같지만 바로 제 얘기네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따뜻한 인정이요. 성과가 아니라 그 긴 시간을 살아온 것의 자체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인정과 칭찬. 너 정말 오래 버텼다.
이제 더 해나만 가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잘했어. 그런 말이요. 저는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충분히 많이 해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진짜로 느껴지시나요? 많이요. 적어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안 했어요. 저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그걸 말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코치님. 제가 그걸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민정 씨, 잠시 멈춰서 오늘 흐름을 같이 보고 싶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와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꽤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시 독해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를 바꾸는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채찍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니면 어쩌면 채찍 없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남은 시간은 거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멸과 압박이 민정 씨를 얼게 한다면 반대로 민정 씨를 이렇게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거는 존중인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왜 이것도 못해가 아니고, 지금 뭐가 어렵지? 라고 묻는 거. 못한 날에도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 씨는 존중이 들어간다면 좋아지겠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운동해야지 하는데, 운동은 사실 제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보다는 몸이 답답하니 좀 걸으면 안 될까? 라는 산책과 같은 그런 방법이요. 이거는 명령을 하기보다는 제안의 차이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걸 믿고 가는데 혹시 방해되는 요소는 없을까요?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친절하면 게을러진다는 그런 문구를 들었는데, 근데 사실 그 목소리는 저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방법은 매우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정 씨는 의도와 방식을 이제 구분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은 민정 씨한테는 그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목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되 모욕하지 않는 거, 그리고 지금 몸이 무거운 건 사실이야. 돌봄이 필요해. 이 정도지. 너 왜 이 모양이야? 하는 그런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정 씨가 직접 만든 기준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되 모욕하지는 않는다. 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친절과 방임을 헷갈렸던 것 같아요.
친절은 현실을 보면서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거고, 방임은 현실을 안 보는 거예요. 오히려 모욕이 들어가면 살이 쪘다가 넌 망했다로 왜곡되니까 친절이 더 정확한 거네요. 민정 씨, 한번 잠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민정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음, 음,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여태껏 증명하지 않은 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코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사람 챙기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기도 해요. 살이 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태와 정체성을 섞어버렸어요. 제 본질은 꾸준히 살아온 사람, 많이 견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민정 씨는 어떻게 대하고 싶으세요? 아, 지금처럼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아요. 제 자신도 저한테는 존중받아야 해요. 나한테서라도 이게 중요하네요. 제일 오래 같이 사는 사람은 저잖아요. 제가 저를 인정 안 하면 끝이 없겠네요.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민정 씨 안에서는 그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계신가요? 울컥하면서도 결심이 올라와요. 앞으로 저 자신 곁에 감독관 말고 동행자로 서고 싶어요. 너를 함부로 대하지 말자. 이 말이 제일 크게 남아요. 꾸짖는 느낌이 아니고 보호하려는 느낌이요.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보겠다고 해도 예전 그런 패턴이 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녁인 것 같아요. 피곤하고 허전할 때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제대로 못했네 하는 실망이 오면 자포자기하고 또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클에서 다르게 이렇게 좀 개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면요? 그거는 아마도 실망이 오는 순간인 것 같아요. 하루를 성공이나 실패로만 보면 안 되고요. 허전함을 허전함으로 그냥 알아차리면 될 것 같아요. 배고픈가만 보지 말고 외로운가? 지쳤나? 이걸 봐야 해요. 그래야 선택이 달라져요. 그렇다면은 예전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어떤 걸까요? 저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별로네. 그게 시작이에요. 그 순간 기억하고 싶은 건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확인이다. 그렇다면은 다음 세션에서 실험해 보실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잘 부탁해 그렇게 말하기,
하루 한 끼 앉아서 제대로 먹기, 일주일에 5번 20분 걷기, 밤에 3줄 기록. 저한테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나를 어떻게 대했나, 몸 상태는 어떤가, 내일 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대로 못한 날에도 저를 모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체중문 말고요. 아침에 저를 덜 미워하면요. 실패한 날에도 다시 돌아오면요. 몸을 벌주는 대상이 아니라 돌봄 대상으로 보면요.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혼자가 이렇게 막힐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언니가 한 명 있어요. 판단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대화를 하면서 이제 감정 패턴의 뿌리가 이제 꽤 깊다고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그죠? 필요하시면 혹시 뭐 전문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사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코치님과 이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그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민정 씨. 오늘 이 시간을 돌아보면 가장 큰 발견이 무엇이었나요? 제가 해이해진 게 아니고 오래 긴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건 더 독해지는 게 아니라 저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친절이 방임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음, 좋은 것들을 발견하셨네요. 그럼 그 발견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고, 다시 실패해도 예전처럼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어긋나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진짜 변화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민정 씨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좀 어렵네요. 음, 저를 몰아붙이던 사람에서 저를 데리고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중이다. 예, 좋아요. 그 문장을 들으니까 혹시 몸에 변화가 있나요? 가슴이 좀 덜 답답한 것 같고요. 숨이 좀 더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의 민정 씨에게 혹시 스스로 이렇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민정아, 너는 망가진 게 아니야. 오래 버텼고, 많이 지쳤고, 이제는 함부로 다뤄지지 않아도 돼. 천천히 존중하면서 가자. 나는 너를 모욕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지 않게 할 거야. 사랑해, 민정아.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사실은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러 왔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고 저를 대하는 태도를 다시 배우고 가네요. 이게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요.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민정 씨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저를 혼내면서가 아니라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민정 씨.
고생하셨습니다, 코치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